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 문제를 오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는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겠습니다. 슬로건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 슬로건이 과거 정부의 경제 대통령론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들어보고요. 또 의원 60여 명이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한다. 이런 연판장에 서명했다는 게 막 보도가 돼서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확인을 해보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하셨군요. 예, 했습니다. 뭐 출마야 기정사실이었고 과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이분이 나오실까 궁금했는데 경제 대통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오셨어요. 예. 사실은 뭐 경제 대통령 이야기는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슬로건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1% 성장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다기보다는 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 이거 빨리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일상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제 회복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와 그럼 회복으로 끝날 수 있는 거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거세게 이제 도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거나 더 부유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 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 그런 과제를 제대로 감당함으로 해서 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강해지는 그런 강한 대한민국을 저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처한 현실에 맞는 경제 대통령이다. 과거에 머무르는 느낌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예. 그 정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인상하고 급여 인상을 하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 배당하고 재벌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예. 근데 이게 어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정부가 동결시킬 수가 있는가? 정부가 그냥 동결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예.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저는 그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4대 개혁을 정부가 내걸었는데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죠. 그중에서 이제 노동개혁도 그중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 시절에도 노사정 대화를 했었고요. 네. 이제는 지금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런 이 격차,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이걸 좀 극복하지 않으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국민이 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수의 국민만 강하고 네. 다수의 국민은 약하면 총합을 하면은 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미 자진해서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자진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대통령이 되면 예. 노사정 간에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네. 그중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타협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게 이제 임금 동결. 3년간 동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다 가난한 거 아니고 대기업 직원이라고 다 부자가 아닌데 집안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갈라치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느낌 같은 건 안 들까요? 사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뉴딜, 루즈벨트의 뉴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국민들께서는 뉴딜 하면 테네시 계곡에 큰 댐을 세운 걸 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것은 아주 일부이고
대타협을 이룬 것이 뉴딜의 근본입니다. 그게 뉴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네. 뉴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고 그래서 고소득 국가가 됐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그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 함께 하자. 아,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압박하거나 뭐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다 거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유도한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의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 정부가 출범을 하면 예.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비롯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걸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드라이브하겠다. 혹시 또 그런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 그렇게 좀 해보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은 지지율이 조금 크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예. 게다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97세대 박용진 의원한테 역전되는 조사들도 뭐 있어서. 여론조사라는 건 원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너무 그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뭐 제가 과거를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1월 달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예. 사실 그 저보다 더 낮았거든요. 아, 지지율이?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거기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신경이 쓰이죠. 신경 예. 쓰이시죠. 그렇죠. 그 이제 요즘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에 젊은 바람, 세대 교체 바람 이런 게 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영상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랬죠. 소통을 위한 어떤 그런 시도일까요? 예, 당연히 뭐 저는 소통을 열심히 해왔고요. 또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이 청년 기본법안에 의해서 제가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기본개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았었죠. 그 이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열정페이 방지법이라든지 청년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청년 관련 소통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워낙 화제가 돼서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뭐 틱톡 이렇게 불리는 영상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변하세요. 여러 가지 복장을 입고. 마지막은 저게 핵심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다. 네, 이렇게 쓴 티셔츠를 입은 모습. 저 촬영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시간 걸렸죠.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까? 금방 촬영하셨네요. 예, 이제 바쁘니까 2시간 걸렸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글쎄, 뭐 논란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 표절이다 이런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법률 검토도 하고 한 모양인데 뭐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 영상은 원래 근데 남의 것을 패러디하고 이러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라서.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럽니다. 그런 게 저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청년들과의 소통도 생각을 했지만 본질은 독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국민들께 독도는 결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결코 양보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거기에 그게 메인 메시지죠. 조금 무리가 되진 않으셨어요? 저 젊은이들이 하는 거 저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그것도 해봐야죠. 정세균 전 총리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인데 경선을 원래 스케줄대로 가느냐 연기하느냐 두고 아직도 최종 결정이 나질 않았습니다. 경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는 연판장이 돌았고 6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정세균, 이낙연 후보 측 분들도 서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제가
저야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명에 참여하거나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원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이 경선을 하는 것은 그냥 후보자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이죠. 민주당의 입장 같으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매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권 재창출 즉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뒀을 때 뭐가 제일 유리하냐를 따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유불리 떠나서. 개인 유불리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쪽의 전략과 전술이 나와야 된다고 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연판장 소식을 듣고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원래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80일 전에 하는데 필요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도 꼭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인 전혀 거. 저 당헌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당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상대방과 어떻게 경쟁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 이재명 지사도 직접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경선 연기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의원총회는 3분의 1, 제적의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열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 60명이면 열리겠네요, 이게. 그렇겠죠. 열리겠네요. 당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연판장을 오전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 결과는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당 후보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야권 1위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아직 정치선 참여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6말 7초쯤에 선언을 하게 될 거라고 스케줄까지는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퇴임 후의 행보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은 크게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거나 제대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경쟁자인데? 예, 아직은 뭐 그분이 경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대선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증. 예,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미래 비전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냥 뭐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일을 맡기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경제, 외교, 안보, 복지, 교육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부유해지거나 행복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느낌이 괜찮으니까 뽑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느낌으로만 뽑아서는 인기 투표와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등판해야 된다 그 말씀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꼭 미국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양파 껍질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듯 후보들을 검증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검증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말씀 정세균 전 총리. 근데 원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신데 예. 지금 오늘은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최근에 별명이 바뀌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예. 미스터 스마일이 기본이지만 네. 싸워야 될 때는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었죠. 아.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소위 말하는 무엇 악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뭐 이 과거사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립학교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면만 보시면 안 되고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중적. 강할 땐 강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별명이 강세균으로 특히 일본에 대한 어떤 이 강한 발언들 특히 그 독도 지도 그려놓은 것에 대한 강한 발언 그래서 때문에. 그런 패러디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독도는 네네. 우리 땅이다 그거 네. 만드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온화할 때 온화하고 협치할 때 협치하고 또 강할 땐 강한 그런 모습의 후보 기대를 하면서 오늘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는 아닐 테니까요. 예. 출마 선언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또 모시도록 하죠. 마지막 인사.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중용이 되어서 훈련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추고 있다.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 저 정세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